안녕하세요. 노래의 동네 박영수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네이버 광고 진행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역시 자료는 오프라인 교육용 자료를 기준으로 영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불충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질의응답을 하실 수 없어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6시라서요. 제가 지금 엄청 피곤해 있는 상태라 목소리가 좀 잠겨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걸 좀 볼게요. 다음 장을. 일단 모든 광고는 이게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뭐 전환율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고 모든 광고는 노출입니다. 노출. 이 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노출을 최저 비용으로 얼마나 많이 기억에 남게 할 것인가, 뭐 이거죠. 관건은 다른 건 없죠. 예. 그리고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머리 아픈 부분도 있고 설계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그 광고 종류는 저희가 공식적인 광고하고 비공식적인 광고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포인트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헤매는데, 스마트 플레이스 노출, 플레이스 검색 노출, 파워링크, 지역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 얘는 공식 광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CPV라는 표현을 CPC라고 하는 표현하고 CP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이버는. 유튜브는 또 달라요. CPV라고 합니다. 어쨌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서비스를 하는 광고, 그 광고를 클릭할 때 비용을 받거나 노출이 될 때, 그러니까 배너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비용을 받거나 하는 공식적인 광고 형태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말고도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 내지는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요거 3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노출은 플레이스 노출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 노출은 뭐 광고라기보다는 기본 정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공식적인 광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 한 바퀴가 도네요. 일단 보면 요거 이제 플레이스 정보죠. 이런 뭐 매장들의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죠.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플레이스 검색, 노출, 플레이스 검색 노출, 파워링크나 지역소상공인 노출은 불가합니다. 기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정보는 당연히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보시면 얘가 플레이스 검색 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피자들 정보는 아래쪽에 나오지만 얘는 위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상시 노출이 아니라 로테이션이에요. 즉 고양동에 있는 피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10개 매장이 이 플레이스 검색 노출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매장들이 로테이션이 돼요. 2개씩. 지금 이제 하나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항상 위에 올라 있진 않지만 어쨌든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매장을 일시적으로 상단에 노출을 시켜주는 구조를 갖죠. 대부분 노출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 쪽의 노출은 이제 상단 노출의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물품 검색해도
상단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광고 종류고, 또 그냥 클릭했을 때 얼마씩을 내죠. 그래서 광고법상 광고는 광고라는 단어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광고라고 붙어 나옵니다. 요건 이제 플레이스 검색 노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링크가 있죠. 보시면 하남미사 피자라고 쳤을 때 파워링크, 사실 파워링크는 소상공인 분들보다는 대부분이 어디서 쓰냐면 그 회사 또는 그러니까 뭐 본사가 있는 경우에 본사의 노출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홈페이지 때문에 사실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링크가 한때는, 지금도 뭐 사실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그 효과를 봤던 때도 있어요. 이게 활성화된 직후에 파워링크를 잘하는 사람이 매출이 가장 컸던 시대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광고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100% 그 의지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선명히 피자 하남미사점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파워링크에. 이게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하남미사 피자라고 나오고 역시 광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이고 이거 지우는 걸 어떻게 지우지? 마지막에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를 지우는 법을 모르겠네요. 지우개가 없었나? 아, 여기 있네요. 되나? 아, 지우시네요.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기사란이 있어요. 기사 보는데, 기사 보는 데를 들어가시면 뭐 연애라던가 스포츠라던가 이런 뭐 사회면이라던가 요런 그 기사를 보는 란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기사를 볼 때 요런 식으로 광고가 노출이 돼요. 여기 보시면 광고라고 되어 있죠. 요런 광고를 지역 소상공인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개를 보실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디텍팅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매칭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검색한 게 뭐 자동차 면허 뭐 이런 걸 검색했다. 그럼 운전면허 학원 같은 걸 뭐 뿌려준다던가, 이런 어떤 이제 광고 노출 매칭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뭐 그 정도의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기사면뿐만 아니라 그 노출되는 지면이 네이버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자기네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또 그쪽에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핫플레이스인가 뭐 그쪽에도 아마 노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 요건 이제 네이버, 어떻게 보면 네이버 쪽에 이제 공식 광고죠. 자기네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예. 이거는, 그리고 공식 라이센스 업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업체가 있고요. 25개 업체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걸 조금 더 자세히 드리려고 지금 이 화면을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태안의 피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광고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태안 쪽에 있는 피자들의 그냥 순수한 그 스마트 플레이스 정보, 그러니까 지도 정보라고도 하고 그 매장에 대한 정보들을 그냥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 매장에 대한 거를 어떤 걸 먼저 뿌려줄 건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이버도. 그래서 얘를 먼저 뿌려줄 거야, 얘를 먼저 뿌려줄 거야, 얘를 먼저 뿌려줄 거야죠. 그러다 보니 점수를 매기는 거죠. 야, 너는 10점. 그래, 너는 8점 줄게. 너는 5점밖에 안 돼. 너는 3점이야. 이런 점수를 각 매장별로 두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높은 매장을 위쪽에 보여주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 점수를 보여주는 거에는 아까 이제
첫 번째 동영상에 있었던 매장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잘 올렸느냐, 사진을 많이 올렸느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느냐, 뭐 이런 거리가 가까우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점수를 더 얻으면 더 앞쪽에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네이버에서의 노출은 앞쪽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자,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태하는 피자를 쳤을 때는 자가제빵 선명이 피자 충남 태암점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지금 아예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남미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넘었나? 1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지금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걸 진행하셨거든요. 점수가 높아져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남미사 피자라고 쳤을 때 도미노 피자가 첫 번째고 하남미사 피자가 자가제빵 선명이 피자 하남미사점이 두 번째로 나오죠. 제가 이거 언젠가는 1위로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자가제빵 선명이 피자 연목 본점, 즉 네이버에서 연못동 피자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1번으로 나오죠. 그만큼 점수가 높은 거예요. 알볼로도 이기고 있어요. 피자스쿨도 이기고 있고 도미노 피자도 역시 이기고 있어요. 1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물론 지역명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키워드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앞쪽에 나오게끔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1등으로 나오게끔. 네. 배달의 민족은 깃발을 많이 꽂아서 노출의 빈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깃발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매장을 앞쪽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그 기본적인 사상은 다 똑같아요. 앞에 나오게끔 하려는 거예요. 왜? 목록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뭘 해야 우리가 이걸 앞쪽으로 보여주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장 점수를 부여하고 그다음 점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정해지고 순위를 높여서 노출의 횟수를 많게끔 하는 거죠. 선점유를 하는 거죠. 노출에 대한 선점유. 그게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하려고 하는 광고의 최종적인 목표고요. 그 중에 이제 점수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을 많이 했니? 영수증 리뷰도 많이 했니? 그 다음에 사진이라던가 매장 정보 이런 거 충실히 등록했니? 거리가 가깝니? 그 다음에 내가 검색한 음식의 종류와 가장 단어 매칭이 잘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자면 피자 매장만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 된장찌개라고 친다 그랬을 때 된장찌개라고 쳤는데 과연 이 피자가 나올 것이냐? 피자는 나오지 않겠죠. 이런 키워드에 대한 매칭,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스마트 플레이스를 앞쪽에 위치시켜주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로직은 내부적인 보안이겠죠, 그죠? 그 로직이 오픈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로직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오픈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개괄적인 설명 정도는 좀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고요. 플레이스 검색은 앞쪽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똑같이 태안우 피자라고 치면 플레이스 검색이라는 건 지금 없습니다. 여기 세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 있는 매장들은 앞쪽에 돈을 주고 앞쪽에 노출시키는 거는 세팅이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고향 피자를 치면 앞쪽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광고라고 해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해당 매장을 앞쪽에 위치시켜 주죠. 물론 항시 앞쪽에 나오진 않아요.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죠. 그래서 플레이스 검색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여러 매장이 로테이션 돼서 앞쪽에 이렇게 나온다. 클릭 비용, CPC라고 하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빠진다. 요거는 광고 글자라고 하는 거, 요거 있죠, 요거. 고객들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즉 스마트 플레이스가 앞쪽으로 나오면 요 광고라고 하는 애 요거 없는 그냥 원래 스마트 플레이스가 나오면 더 좋다. 즉 요거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상시 앞쪽에 노출되거든요. 근데 얘는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죠. 요게 이제 플레이스 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정보, 그러니까 매장의 정보 또는 이제 매장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네이버가 지금 현재까지도 정책적으로 영수증 리뷰라든가 방문자 리뷰도 점수가 지금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이버 주문이 나와서 그런 거죠. 예전에는 네이버 주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으니 영수증 리뷰에 대한 점수를 더 주긴 해요. 예전보다. 방문자 리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원하는 거는 블로그 정보입니다. 블로그 정보. 왜? 그 블로그의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검색을 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블로그가 매장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 종류는 어마어마합니다. 상품, 그 다음에 심지어 건강식품, 그죠? 제품, 뭐 하여튼 우리가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것들은요 여기에다 다 올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 무슨 병원을 갔더니 병원이 참 좋더라. 우리 동네에 뭐 GS25를 갔더니 GS25가 참 좋더라. 뭐 별의별 블로그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이버에서 원하는 건 블로그를 통해서 이 오프라인 쪽 관련한 정보들을 쓸어 모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블로그 점수가 현재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 매장에 대한 블로그를 꾸준히 쓰면 노출 순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블로그를 해야 돼요. 지금 한 달에 일반 그 음식점 블로그가 한 10만 개? 한 20만 개 이렇게 올라올걸요? 대한민국 전체로. 그거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한 10만 개, 20만 개 정도가 올라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제 그게 지역별로 나뉘고 음식의 종류로 나뉘다 보니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게 되면 점수가 높아져서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또 점수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고 체험단뿐만 아니라 영수증 리뷰 같은 것도 같이 좀 진행을 해줘야 되고 역시 기본정보 관리 같은 것도 충실히 해줘야 됩니다. 블로그 체험단은 음식점의 경우는 포장, 홀, 그리고 배달 형태가 있고 음식은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체험단 분들이 이 블로그를 하나 쓰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아무리 짧아도요 3시간 정도 걸려요. 아무리 짧아도. 보통 한나절이에요. 왜냐하면 블로그 체험단 신청해야죠. 선정되면은 상세 내역 봐야죠. 자기가 언제 방문할지, 자기가 언제 체험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문하고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글 써야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건비거든요. 근데 음식 정도는 제공을 해야죠. 그래서 음식 정보 제공은 해야 되고 월 광고 비용이라는 거는 이 체험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체험단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면 오이동 피자라고 쳤을 때 지금 피자 생각 덕성여대점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매장은 지금 광고라는 글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건 순수 플레이스 정보죠. 원래 매장 정보죠. 이거 1위까지 끌어올리는데 대략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8개월 정도. 네, 결국에는 1등으로 뽑아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시 예약, 그 다음 주문, 그 다음 배달 버튼 다 들어가 있고 메뉴 세팅 다 돼 있고 여기는 요것도 좀 해놨죠. 네, 요거 많이 하시면 되죠.
저거 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매장 처음 신규로 생겼을 때는 조금 그나마 편한데 이 시간이 좀 지난 매장들은 조금 하기가 힘들죠. 청소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매장도 역시 블로그 리뷰를 했고 그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점수가 올라가서 지금 1등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통 블로그가 제목 들어가고 이제 사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글 내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것들이 이거 동영상도 들어갑니다. 동영상. 이거는 지금 동영상 들어가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나? 동영상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찾아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 블로그 체험단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각 매장별로 체험단을 모집을 해요. 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매장 수가 좀 돼서 이게 사실 제가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죠. 일단 모집을 해요. 그러면 모집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체험단을 각 매장 사장님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려요. 체험단 정보죠. 그러니까 휴대전화 번호, 이름, 닉네임 정도. 그다음 블로그 주소. 해당 체험단의 메인 블로그 그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험단들이 방문을 해서 체험하고 예약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하죠. 이 포스팅은 블로그 포스팅뿐만 아니라 영수증 포스팅과 영수증 리뷰와 그 다음에 인스타 포스팅까지도 할 수가 있죠. 부탁을 하면 돼요. 체험자들한테. 왜냐하면 이 작업 자체가 엄청 길지는 않거든요. 블로그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영수증 포스팅이나 인스타 포스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잘 해주시면 부탁을 좀 하면 해주고요. 또 제가 올릴 때 체험단을 모집할 때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영수증 포스팅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수증 포스트를 좀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체험단 모집 그 다음에 그 체험단이 확정이 되면 이제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리고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마우스가 또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이쁘게는 안 해요. 워낙 바빠서 어쨌든 아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험단이 매장을 방문해서 방문 체험하고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합니다. 여기 있네요. 포스팅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글 쓰시는데 이런 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네. 이렇게 간단한 뭐 3초, 5초짜리 이거 짤 영상이라고 그러죠. 움짤 영상 같은 것도 블로그 체험단 분들이 올려주십니다. 사실 요 움짤 동영상이 점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체험단 진행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새벽 6시다 보니까 약간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팁이 나왔네요. 요거는 동영상을 제가 하나 좀 끊고 갈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팁 부분은 추가가 또 될 수 있어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배달팁 관련한 동영상 다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